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빨리 들어갈게요. 결국 도망치는 이종섭, 그때 탄핵했더라면. 제가 참 방송하면서 핏대를 좀 안 올리고 싶어요, 저도. 조용하게 말을 시작했으면 조용하게 이끌어 끝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검찰개혁,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여기가 이런 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절박합니다. 제가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거론하고 나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찰청에서 쭈루루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한때는 주춤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춤하기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더욱더 절박함을 느낍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생활이 모두가 망가지겠구나. 아니,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누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까? 아니, 누가 검찰개혁을 소리 높여서 외칠까? 야, 장용진 봐. 쟤 저렇게 나가리 되잖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꼴을 보면 얘들은 정말 다급한가? 얘들 왜 이렇게 느긋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맨날 밀어줘집니다. 맨날 밀어! 지금 하지 말제. 지금 안 해도 된대. 며칠만 미루제. 한동훈 탄핵도 미루다 결국 이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감당을 못 하잖아. 왜? 링에 올라오기 전에 끌어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 끌어내려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번에 호주 대사로 간다죠. 그런데 공수처에 이번에 지금 수사 대상자인데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인데다가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주 대사가 돼? 외국 대사가 돼서 나간다고?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죠. 야, 종섭아, 너 나가 있어. 이거지. 지금 최수근 상병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를 막겠다라는 거죠. 마치 기무사 문건 사건에서 그 핵심이었던 그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안 들어왔던 것처럼 이종섭도 호주로 도망치긴 겁니다. 도망치게 내두고 있는데 누가 도망치게 해준 거야? 윤석열이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윤석열 보고 도망치게 해줬다. 윤석열이 도망치게 해줬다. 라고 비판하기 전에 얘 도망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뭐였다고? 얘 탄핵했더라면. 작년 11월 달에 얘 탄핵했더라면 이렇게 안 왔어. 그때 탄핵 한동훈도 그렇고요. 이종섭도 그렇고. 이종섭이야? 아우 씨, 헷갈려 씨. 이 사람도 그렇고 탄핵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시간을 끌었죠. 하루 미룰까? 이틀 미룰까? 하루 미루는 사이에 얘가 뭐 했다? 하루 미루는 사이에 사표를 내버렸죠.
그거 아니었더라면 지금 얘 지금 자, 조금 전에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이종섭이 호주 대사가 됐다. 알고 봤더니 그런데 출국 금지 상태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법무부가 이종섭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답니다.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해줬대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사람이 수사 대상자인데다가 이 사람이 해외로 들어가면 해외로 도피하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보내면 안 되는데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나가야 정상? 근데 누가 풀어줘? 법무부 장관이 풀어줘. 법무부 장관도 이거 탄핵 대상이지,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이거. 범인 도피야, 범인 도피. 대통령도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검사 출신이라는 새끼들이 하나같이 무슨 범죄만 저지르고 있어. 검사들이라는 놈들이 지들 분리할 때는 법 기술을 범인을 도피 은닉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얘들이 공익의 대표야? 개지랄하고 있네. 자, 원래대로 하자면 출국 금지는 심의위가 결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버린 거예요. 참. 야, 정말 이게 자, 그러니까 이종섭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 이종섭 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구 말 맞다나 윤석열이 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종섭이 왜 지금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아시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도 입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 사단장 빼! 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야, 너 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은 논리로 치자면 아니 윤석열이 개 같은 새끼는 지는 조국 장관이 야, 여기까지 감찰하고 끝내자 이거 했다고 감찰 중단권하는 민정수석의 권한인데 그거 했다고 직권 남용 어쩌고 하는 새끼가 그래서 기소한 새끼가 지는 뭐 빼! 누구 맘대로 이미 심지어 잘 서류가 넘어갔는데 그 서류 빡 받아와가지고 자,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종섭이에요. 윤석열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종섭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종섭 지가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야, 너 잠시 나가 있어라. 저 출국 금지 중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호주 대사로 보내줄게. 거기 따뜻하고 좋아. 거기 가 있어. 라고 한 거죠. 야, 그러니까 호주로 이종섭을 도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외국으로 도피를 시키려다 보니까 도피를 시키는 방법이 사실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오늘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공수처가 이 이종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오늘 조사를 했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지금 불려올 상황이 아니야. 다른 사람, 밑에 사람부터 착착착착 수사해서 올라가야지 이종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 얘를 먼저 듣는 거야. 뭡니까?
앞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뭐 오는 애들 전부 다 이정섭이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데 말 맞춰서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정섭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출국을 시켜주기 위해서 공수처도 지금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최상병 사건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도입 안 되는 이유, 최수근 상병 사건에 특검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누구? 김진표. 김진표가 뭉개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특별법이고 특검법이고 다 김진표가 뭉개고 있어요. 국정조사? 김진표가 뭉개고 있어요. 이것이 뭉개도 돼요, 이거? 에? 범인이 도망을 치는데 국회의장이 사실상 도와준 셈이 된 거 아니야? 에? 야, 이거 이래도 됩니까? 에?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종섭은요, 윤석열이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중요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검 논의가 진행되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니까 해외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보니까 출국 금지돼 있네.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나가게 해줄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 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고 법무부고 거기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이게 이 행위가 올바랐는지 안 올바랐는지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강 건너 가버린 거야. 네? 나중에 이거 처벌하자고 난리 쳐봐서 나중에 뭐 몇 년 뒤 윤석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다시 꺼집어 내와가지고 이 당시에 출국시켜준 놈들 다 끌고 와가지고 감옥 보내고 뭐 기소하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아? 법원에서 다 풀어줄 거야. 법원 판사 새끼들도 똑같아. 그러다가 시간 끌겠죠.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나겠죠. 그러다가 또 적폐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네. 그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작년에 이종섭이 얘를 탄핵을 했더라면, 그랬으면은 적어도 윤석열이 얘를 호주 대사에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는 짓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9월 12일 기사, 하나는 9월 14일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자, 탄핵 몰린 이종섭 국방 사의 사표 냈다고. 이게 언제? 2023년 9월 12일. 12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9월 12일이에요. 사표 낸 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정섭을 탄핵해야 된다 라고 서면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11일. 이재명 대표 11일 국방장관 탄핵 서면 지시. 최고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의결을 했는데 박광훈이 의총에 안 올렸대. 그리고 이종섭은 사표 냈어.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나요?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나요? 야, 박광훈, 니네 고소했더라? 야, 이 나쁜 놈아, 니가 이러고도, 아우씨, 진짜, 아우씨. 이런 걸 보고 후안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후안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 못하면 못하지. 안 되지. 진짜
앞으로 내가 박광훈 리스트를 하나만 쭉 한번 읊어볼까 생각도 들어요. 박광훈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씩 지금 짚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만들어 놓은 자료가 꽤 있더라고요.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때 박광훈이 뭔 깽판을 쳤는지. 자, 박광훈 그러고도 그랬다대. 이재명 지킨다고? 자기가 검찰개혁법 통과시켰다고? 진짜. 이 나쁜 놈을 호주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탄핵을 했었어야 돼. 이재명 대표가 서면으로 지시했으면. 그리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일부러 박광훈이 의총 안건에 안 올렸던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종섭은 사표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었대. 자, 박광훈이 이런 자입니다. 다행히 경선에서 탈락했긴 했는데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정치권에 적어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들락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박광훈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당시에 이종섭이 탄핵이 됐었더라면 지금 이종섭 호주 못 가요. 딱 붙잡혀서 지금 탄핵 심판 받아야 돼. 자, 그 무렵에 같이 한동훈 탄핵도 같이 거론됐었죠. 그때 한동훈 탄핵을 안 하고 머뭇거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꾸러지 우리가 봐요? 안 봐요. 한동훈 지가 헌법재판소 왔다 갔다 하기 더 바빴을 거야. 한동훈 도망가게 내주는 바람에 한동훈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가 이재명 대표하고 맞먹으려고 들지 않습니까? 한동훈 탄핵하면 한동훈 키워준다며. 아내도 컸네? 아내도 크고 있네? 한동훈 탄핵을 하면 한동훈 키워준다. 그딴 개소리 떠들었던 국회의원들 이제 책임져야죠. 자신의 발언과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 헛발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하나하나 제가 찾아낼 생각입니다. 도대체 누가 한동훈 키워주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녔는지. 참. 네, 여기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꽤 역할을 했다는 소리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검사들로부터 상당한 예우, 대우를 받고 계신다죠. 그 예우와 대우 받는 것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이런 짓까지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꼭 밝혀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